주식, 부동산, 인공지능 믿다가는 낭패봅니다. 인공지능이 놓친 인간의 욕망과 시장의 관계.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는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본질인 인간의 욕망과 시장의 관계를 읽어내는 데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태계이자 욕망의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시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주식 계좌를 딱 열어봤거든요. 아, 파란불이었나요? 네, 온통 파란불이 뜬 수익률을 진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냥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부 인공지능한테 싹 다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하, 요즘 그런 유혹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피 같은 돈이 걸린 투자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청취자님, 당신도 아마 요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런 인공지능의 유혹을 꽤 자주 느끼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제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 문건들이 하나같이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서 AI를 맹신하다간 말 그대로 깡통차기 떡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금융권이나 프롭테크 시장을 가보면요, AI는 이미 약간 전지전능한 신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수십 년치의 자산 가격 흐름이나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들, 수만 개 기업의 재무제표, 심지어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까지 AI는 단 몇 초 만에 다 긁어모아서 연산해버리니까요. 진짜 몇 초면 끝나는 게 너무 무섭죠. 우리 인간의 뇌로는 그 방대한 변수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꺼이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정권을 알고리즘에 헌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감합니다. 막 복잡한 엑셀 수식이나 차트 분석에 지칠 때쯤 AI가 현재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을 내어주면 거기에 확 기대고 싶어지거든요. 당연한 심리입니다. 인간은 편리를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출처 자료들은 입을 모아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초인공지능 시대에 역설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통찰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구조적으로 절대 읽어내지 못하는 시장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청취자님, 바로 당신을 위해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AI가 놓치고 있는 첫 번째 맹점이 대체 뭔가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맹점은 바로 AI의 탄생 배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AI가 예측 모델을 짤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전제가 있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코스 모델입니다. 합리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즉, 시장에 참여하는 당신과 저, 그리고 모든 인간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거쳐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눈으로 보면 이 시장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계산기들이 모여있는 아주 질서정연한 공간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 질서정연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아파트 가계약금을 쏠 때 머리로는 막 온갖 지표를 보면서 이성적인 척하지만 실제 그 순간 심장에서는 엄청난 탐욕과 공포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안 사면 당장 내일 오를 것 같은 탐욕. 내가 지금 안 팔면 내일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은 공포 말입니다.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 시장의 역사는 논리의 연대기가 아니라 극단적인 두 감정에 빚어낸 광기의 역사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산시장을 붕괴시키거나 폭등시켰던 변동성의 순간들을 보면요, 데이터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구간들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만 봐도 그래요. 아, 튤립국은 하나가 집 한 채 값이랑 맞먹었다는 그 사건이요? 네, 만약 그 당시 AI가 있었다면 튤립 국은 하나가 암스테르담 한복판의 고급 저택 가격을 넘어섰던 그 기현상을 과연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아마 끝없이 우상향하는 가격 차트랑 막 폭증하는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튤립 시장은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으니 적극 매수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가격이 순전히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광기 어린 포모 증후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은 코딩할 수가 없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완벽하게 같은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 수익 모델 하나 없는 회사들이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미친 듯이 솟구쳤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정말 끔찍한 패닉 셀링에 빠졌고요. 네,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이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순간들이죠. AI는 특정 자산이 통계적으로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얼마나 뚫고 나갔는지는 기가 막히게 계산해냅니다. 숫자로 된 건 다 잘하죠. 하지만 펀더멘털과 아무 상관없이 군중의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그 감정의 온도를 측정할 체온계는 AI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 헤지펀드들이 쓰는 AI를 보면 트위터나 레딧, 각종 뉴스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크롤링해서 대중의 감성 분석을 하잖아요. 네,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텍스트로 쏟아내는 공포나 환희의 단어들을 수집해서 지수화하는데 그렇다면 AI도 어느 정도는 군중의 감정을 읽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감성 분석 기술이 고도화된 건 사실입니다. 텍스트에 담긴 뉘앙스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고 패닉의 징후를 읽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텍스트라는 결과물을 수집하는 것과 인간 심리의 비선형적 폭발 지점을 예측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감성 분석은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현상을 스캔할 뿐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무서운 건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전염되다가 폭발적으로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는 맹목성의 타이밍이거든요. 아,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터지는 그 순간이요? 맞습니다. 1차 방정식처럼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멀쩡히 버티던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아침 갑자기 앞다투어 투매를 던지는 그 심리적 붕괴선 말입니다. 이 군중 심리의 임계점은 텍스트의 빈도수만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아예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 자체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I가 절대 잃지 못하는 두 번째 데이터는 바로 공간과 숫자에 깃든 시대적 서사와 암묵적 욕망입니다. 청취자님,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단순하게 평당 건축비, 콘크리트 원가,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이런 계량화된 수치만 보고 결정하진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동산은 AI의 데이터 분석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산군입니다. 물론 AI가 실거래가 추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일조량 데이터 같은 건 스프레드시트로 완벽하게 뽑아주겠죠. 네, 클릭 한 번이면 쫙 나오니까요. 하지만 왜 다 쓰러져가는 강남의 낡은 은마 아파트가 수도권 외곽의 최고급 신축 아파트보다 몇 배나 비싼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데이터만으로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거기엔 한국 사회 특유의 학군에 대한 맹목적인 열망이 섞여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든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특정 지역의 우편번호가 주는 그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가치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특정 지역 거주가 주는 지위의 상징, 혹은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거주 문화 같은 것들은 당대 사회의 아주 복잡한 철학과 문화적 합의가 응축된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이라. 인공지능은 물리적인 공간의 뼈대는 훌륭하게 측정하지만 그 공간에 사람들이 투영하는 막연한 선망이나 특권의식이라는 추상적인 피사체는 결코 스캔하지 못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더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이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이나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수치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 테슬라의 초기 주가 폭등 사례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당시 전통적인 퀀트 투자자들이나 AI 모델들은 테슬라를 강력한 매도 포지션, 숏으로 잡았었잖아요. 네, 철저하게 숫자로만 보면 테슬라는 당시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자동차 양산 능력은 형편없었으며 현금 흐름은 정말 최악이었죠. 맞아요. 당시엔 다들 곧 망한다고 했어요. 과거의 자동차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들이밀며 분석한 AI의 결론은 명확했을 겁니다. 곧 파산할 기업. 하지만 실제 주가는 미친 듯이 솟구치며 공매도 세력들을 모조리 파산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주가를 견인했을까요? 그건 일론 머스크가 팔았던 스토리잖아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화성 연료 시대를 끝내겠다는 그 거대한 비전. 정확합니다. 이 괴짜 창업자의 철학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초월하는 거대한 믿음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거죠. 위대한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그 서사입니다. 서사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류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종교적인 수준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종교적인 수준이요? 네. AI가 재무제표의 구석구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창업자의 인터뷰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그 공명의 과정은 알고리즘으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뛰는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와, 스토리에 가슴이 뛰는 AI는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AI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자료에서 말하는 세 번째 데이터,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블랙스원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청취자님, 당신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신러닝이 고도화되고 딥러닝 연산 능력이 인류를 초월한다고 해도 결국 AI가 먹어치우고 학습하는 먹이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과거의 데이터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AI는 오직 100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아주 똑똑한 기계입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100미러만 보고 운전한다. 네, 과거의 방대한 기록들을 조합하고 패턴화해서 내일의 확률을 추론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와 인류의 역사는 과거의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던 파괴적인 변수가 등장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블랙스완이라고 부르고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우리 자산시장을 집어삼켰던 굵직한 위기들은 전부 다 블랙스완이었어요. 전 세계의 공장을 셧다운시키고 국경을 닫아버린 팬데믹, 또 어느 날 갑자기 터져서 글로벌 공급망을 박살낸 지정학적 전쟁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AI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구조적인 맹점에 빠지게 됩니다. 팬데믹 초기에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때 정말 끔찍했죠. 매일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과거의 경제 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 모델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침체와 추가 폭락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각국 정부랑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네, 시장은 곧바로 V자 반등을 하며 역사상 가장 뜨거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인간인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결단이라는 비선형적 변수가 개입된 것이죠. 이런 변수들은 과거의 경제 사이클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I는 완벽하게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경제학자 조셉 숑페터의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기존의 룰이 산산조각나는 그 파괴의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한다는 것. 네, 이 창조적 파괴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직관이 AI를 압도하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우젖히던 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만 타고 다니던 시절에요. 당시의 시대적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AI를 돌려봤자 그 AI는 지금 당장 가장 효율적인 마차 채찍 제조업체에 투자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가 기존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마차 채찍 제조업체.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AI는 이미 세팅된 규칙 안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는 게임의 달인이지만 천재적인 혁신가나 시대의 요구에 의해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전환기에는 완벽하게 길을 잃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를 상상하고 없는 길을 개척하는 능력은 코딩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이성적인 군중심리의 폭주, 숫자에 가려진 암묵적 욕망과 시대의 서사, 그리고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블랙스원과 창조적 파괴까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당신의 투자 여정에 던지는 최종 결론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네, 단순한 기술 비판이 아니니까요. AI는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고 리스크의 확률을 개선해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어든 이 자산 시장은 지형조차 파악되지 않은 언제 태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죠. 나침반의 바늘을 하나란 믿고 태풍 속을 돌파하려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에 난파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투자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워드 막스나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전설적인 대가들은 남들보다 계산기가 빠르거나 스프레드시트를 기가 막히게 다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독서광들에 가깝죠. 네, 그들은 숫자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꿰뚫어 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광기에 취해 가좌를 외칠 때 조용히 빠져나오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군중이 가지 않는 길을 고독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철학적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철학적 인내. 정말 멋진 말이네요. 다가올 초인공지능 시대의 투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 철학, 역사를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와 직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투자가 단순한 수학의 경연장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시대 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문학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 당신에게 조금 도발적인 시각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자산시장의 모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패턴을 100%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날이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장 참여자의 99%가 그 완벽한 AI의 지시대로만 똑같이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하나밖에 남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완벽해진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이라. 데이터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고 알고리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당신만의 엉뚱한 직관.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할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비이성적인 열정이야말로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희소하고 독보적인 알파 창출의 무기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훌륭한 역발상이네요.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데이터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당신의 직관만을 믿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데이터라는 나침반은 손에 쥐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료는 영원히 당신의 직관에 맡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작을 꿰뚫어 볼 당신의 빛나는 해안을 응원합니다.